인생의 판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우리의 무의식을 읽어낼 때 인생이 달라진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매력은 살아온 이야기의 판을 고쳤을 수 있다는 점. 정신분석은 인생의 판을 바꾸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저자 정도언, 출판사 지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정신분석가 정도언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빛이 가장 밝은 법. 내가 숨기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상실감, 환상, 자기애, 정체성 등 현대인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8가지의 주제를 파헤치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꽉 막힌 듯 보이는 인생의 탈출구를 찾고 인생의 판을 행복하게 바꾸는 지혜를 얻는다.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총 8가지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헤어져야 하는 것과 헤어지려면 상실감 다루기입니다. 두 번째, 꿈이 현실이 되려면 환상 다루기. 세 번째,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자기의 다루기. 네 번째, 내가 숨긴 나를 찾으려면 정체성 다루기이고요. 다섯 번째, 확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초자아 다루기. 여섯 번째,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려면 열등감 다루기. 일곱 번째, 다른 사람과의 경계선 지키기. 이 부분은 공격성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 끝없는 외로움에 잘 대처하는 법, 고독감 다루기입니다. 읽고 나서는 저 나름대로의 목차도 만들어 보고요. 어느 곳을 먼저 읽어도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상실이에요. 상실감 다루기. 첫 부분이었는데 저는 깊이 공감하고 또 읽으면서 배우게도 되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상실에는 애도가 뒤따릅니다. 애도의 과정이 순탄하면 빈 마음이 채워지고 삶이 이어집니다. 심하게 겪으면 우울증이나 정신병 같은 후유증도 생깁니다. 애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이 참고 보살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까지도 들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애도 과정은 기찻길 같습니다. 잃어버린 대상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팽팽한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고 갈등이 자리를 굳힙니다. 주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갈등의 힘은 강합니다. 애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평생 가기도 합니다.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기억이 희석될 뿐입니다. 애도 과정에 나타나는 방해꾼을 조심해야 합니다. 휘말리면 부작용이 크게 오래 남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애도 과정이 더 취약해집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며 생색내던 방해꾼은 목적을 이루면 모습을 감춥니다. 상실 그리고 애도의 과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가깝고 애정이 더한 대상일수록 그 회복의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에 섣불리 감정을 추스리려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과정을 겪어내면서
인정하고 놓아주는 행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매년 봄이 되면 어떤 떠나간 분의 빈자리가 너무 곳곳에서 느껴져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읽은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상실감을 채워가고 빈자리를 인정하며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인연을 끊는 연습이에요. 인연은 맺는 것만큼이나 끊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맺어야 할 인연과 끊어내야 할 인연, 무엇이 있을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도 만나시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해결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인정합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둘째,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미 내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싫어도 고개를 돌리지 말고 크게 읽어야 합니다. 의존 욕구가 그 사람 곁에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까닭을 알면 결심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헤어지면 됩니다. 말이 쉽지 인연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주저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임은 여전히 기대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기댈 사람은 많습니다. 헤어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 힘들면 법정 스님의 인연에 대한 글을 읽기를 권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는 책은 짧지만 명쾌합니다. 저도 이 책은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책 속에서 첫 부분에서도 이렇게 언급된 책이라 한번 읽어볼까 해요. 그 다음은 악연이에요. 악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가학증과 피학증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가학증과 피학증이 만나면 최고의 악연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과 남이 내게 주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만나면 최악입니다. 가학증, 피학증 모두 지나치면 병이지만 이런 성향들은 소위 정상인도 조금씩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학적 성향으로 길들였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설마 그럴까요? 풀려난 인질이 자신을 가해한 범인을 두둔하는 모순적인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영화로 나온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종이의 집 넷플릭스에서도 한번 네, 나왔던 영화인데 음 네,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사람의 인연에서만 헤어짐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과 헤어져야 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끊어내야 할 습관이나 뭐 행동,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변화를 꿈꾼다면 현재 그 변화를 지연시키는 행동과 습관 부분을 돌아봐야 해요.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다 성숙한 나를 위해서 과거의 옛 모습들을 끊어내야 하는 과거의 나와 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에요. 공감 부분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이 내게 공감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점입니다. 내가 남에게 공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이런저런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예민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는 둔감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의 가해자측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바다처럼 너그럽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삶을 멋있는 삶으로 굳게 믿지만 남의 입장에 서는 능력은 바늘 구멍으로 하늘 보기 수준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려면 공감 능력을 키우고 써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 어렸을 때부터 가정, 학교, 사회가 나서서 교육, 훈련, 설득으로 키워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굽은 나뭇가지처럼 굳어버려서 커서는 고치기 힘듭니다. 참 무서운 대목이었어요.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공감 능력, 공감도 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키워주어야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지 못한 채 자라게 되면 정말 이렇게 굳어버린 나뭇가지처럼 굳어서 커서는 이게 또 달라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공감 능력도 배워야 길러지는 감정이라는 거 어느 정도 본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감정도 이렇게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배워보게 되었어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자아, 초자아 이해하기. 그리고 문제에 있어서 관점과 재해석을 통한 상처 치유, 내면 치유, 성장,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살려면 삶의 목표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면 의미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미를 찾는 일에는 좌절과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에 파묻히면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도 사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삶의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치르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적응력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다르게 의미를 찾는다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내가 보는 방향대로 삶은 또 긍정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느낌, 정말 어떠한 색깔의 안경을 끼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 또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내 환경들이 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마음의 감독관인 초자아는 보수적입니다. 윤리, 도덕 이상으로 짜인 초자아의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긴장하면서 회초리를 휘두를 준비부터 합니다. 삶을 재해석하는 일은 지켜야 할 삶의 가치도 변해야 한다는 뜻이니 초자아가 선뜻 반기진 않습니다. 초자아가 너무 엄하고 철저하면 삶은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합니다. 초자아가 늘어져 헐거우면 욕망에 사로잡혀 방종한 삶을 삽니다.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일. 이걸 또 자아에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초자아는 자아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초자아와 자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면 삶을 재해석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초자아의 규제를 풀려면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 힘든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삶을 새롭게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떠나는 것만이 회피는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는 것도 회피입니다. 삶을 재해석하려면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은 긴장을 불러옵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회피하게 됩니다. 직면은 어렵고 회피는 쉽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견뎌야 합니다. 재해석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을 살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이 진정 나의 생각인가? 내가 소망하는 일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남의 생각과 기대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감정,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삶은 마음먹은 바와 달리 펼쳐집니다. 내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남에게 하는 것처럼 부담을 주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나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할까요?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길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힘들어도 좀 귀찮아도 회피하지 말고 직면을 하면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네. 어느 것을 펼쳐도 눈과 가슴에 확확 들어오는 글귀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나누고픈 말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자신의 성장을 항상 키워가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